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어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이런 이씨 장난쳐? 예. 드디어 우리 자가발전 세 사람이 모두 다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2017년에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건강한지 네. 일요일 밤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일요일 밤에 12시에 모여가지고 진짜 쌩쌩하죠? 죽을 것 같다. 네, 녹음하고 있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자가발전 지난주에 듣지 못할 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는 자가발전의 진행자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고 긴 야근의 터널을 지나와 네. 더 이상 이제 야근을 하지 않는 이제 안 해요? 아니야 할 그만뒀어? 거야. 아니야 할 거야. 네, 관리자가 얘기하기를 한답니다. 당신 안 좋은 소식을 방금 통보받은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사람 다 이제 좀 감기가 안 걸렸으면 합니다. 이제 네. 우리 이번 겨울에는요. 부탁해요. 네, 감기님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다들 이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했지. 우리가 또 슬랙에서 그죠. 우리 슬랙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슬랙 쓰는 사람들이요. 저 습관적으로 라인을 키고 있는데 네. 네. 라인을 계속 의무적으로 약간 키고 저도 있는데 라인 키고 나서 왜 네. 대화 내용이 없지? 하고 다시 슬랙을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문득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뭔진 보지 말고 대화 내용 라인의 마지막 대화 내용 내가 한 말인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 있거든요. 네. 그것 좀 위로 올려버리면 안 돼요? 아니. 네. 기념비적으로 남겨둘 거야. 네. 그럼 아무도 말을 안 하는 상태가 되겠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 자유 게시판에 이제 네. 올려주시는 글들을 좀 보다가 문득 떠오른 주제를 갖고 왔죠. 의견을 반영해야지. 네. 이번 주 주제가 뭡니까? 구름 특집이죠. 구름 특집입니까? 구름. 예. 한글로 근두운 순화해서 특집. 하니까 되게 이쁘네요. 근두운. 구름 특집. 클라우드 특집. 네, 클라우드 특집. 네. 그리고 좀 먹을 만한 맥주가 저는 요새 클라우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먹을 만한 맥주가 없죠. 있죠. 막 페일에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대동강 말고? 대동강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튼 만드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그 편의점에 파는 거는 없죠. 없어요. 네, 클라우드도 뭐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주는 클라우드 특집입니다. 스펠링이 다르죠, 그 클라우드랑? 네, 맥주 K니까. 클라우드랑. 네. 조용하시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많이 잘못했어요. 몸이 아팠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특집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난 너무 아파서. 뭐 했어요, 우리? 회사를 위한 특집. 지난주에 회사를 위한 특집 했어요. 생각 없이 왔구나. 네, 그거였죠. 뭐 구글 맞아. 거기서 참 저는 약간 그것 때문에 우리 슬랙 쓰는 거잖아요. 짚어보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네. 아무도 저희 자유 게시판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봤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저번 주에 네. 오피스 365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유료예요. 뭐 다 유료잖아, 우리 얘기한 거. 뭐 얼마나 유료라고. 우리 되게 저렴하고 이런 그러니까 것만. 우리가 이제 컨셉을 어떤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팀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드는 것들 위주로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꽤 좋은 거 나도 알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 일단 직원들이 오피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기본적이죠. 보편적인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저번 주에 얘기할 때는 거기까지 저희가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료 서비스까지 같이 다루면 한도 끝도 없지. 사실은. 오피스 365 외에 다뤄야 될 게 더 많아. 사실. 뭐가 있어 근데 오피스 365 외에 또? 뭐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있고. 많지 참 국내 네. 서비스들이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업체들이 있지. 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그런 서비스 하나씩 다 물고 있어요. 맞아요. 메일 서비스, 진짜요? 스케줄링 서비스는 다 물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KT나 이런 데서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요. 있고. 뭐 도메인 서비스용으로는 후이즈나 뭐 이런 데서 다 제공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사실 유료 돈 좀 많이 들이면 우리 밑도 끝도 회사만의 없이 서비스 다 만들 수 있지. 네. 네, 오피스 365도 저도 그래서 이거 호우님께서 이제 호우님이 아니라 호우님의 글에 조씨라는 분이 이제 오피스 365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저도 생각은 나긴 했었는데 뭐 워낙에 가격대가 이건 높기 때문에 예. 저희 컨셉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음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조씨 아니야? 맞아요. 호씨야 호씨? 조시님 맞아요. 네, 아무튼요. 네.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너 아프냐? 약 먹고 왔어? 네? 나 밤이 12시가 넘어서 왜 분이 욕을 오셨나 하고 봐요. 그러세요? 용용이가 오셨나 보네. 네. 네, 자가발전의 마스코트 캐릭 중에 한 명인데 정신을 놓으면 이긍정 씨가 용용이로 바뀝니다. 저 며칠 전에 강남의 길 긍정이랑 걸어가다가 네네. 네.
어떤 분께서 네. 자가 발전의 용용이 아니냐고. 진짜요? 진짜요? 분명히 너 아니냐고. 유튜브 했어? 우리 몰래? 저희 커버에 얼굴이 나오잖아요. 오 진짜요? 네. 진짜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네. 안 때렸어? 강남에서. 부끄러우니까 넘어갑시다. 네. 오 진짜 닭도리탕 대단하다. 먹고 있는데. 네. 그치.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 네. 근데 어쨌든 용용이가 나오면은 야한 얘기를 되게 좋아하고 여자 밝히고 정말 닭볶음탕 죄송합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만 떠들고 이제 그래서 이번 주 특집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특집을 한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위한 서비스의 연장선이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긍정이가 소개해드리는 2부에서 소개해드릴 서비스들은 개인을 개인을 위한 위한. 것들이고 맞아요. 제가 이야기해드릴 거는 이제 회사에 좀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그 네. 서비스들.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 특집의 1부는 그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용으로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거 역시 이 부분도 그 이제 갓 스타트업 하는 작은 기업들이 쓰기에 좋은 것들 위주로 그렇죠. 왜 그리고 대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네. 그리고 네. 2부에서는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개인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네네. 뺄 수 없는 그 구분 방법들을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네네. 되게 생소한 용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가 발전에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뭔가요? SaaS, SaaS라고 부르고 SaaS? 네. 그다음에 SaaS? IaaS, 그다음에 PaaS 네. 이렇게 불려요. IaaS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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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알파벳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읽어요. 네. IaaS 네. 이렇게 읽죠. IaaS.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되죠 뭐. 뭐 사실 이게 뭔데요, 근데? 사스, 파스 이렇게 읽는데 IaaS는 뭐 사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나 그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항상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뭔데요, 어쨌든.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구분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이런 타입.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다. 아, 그런 게 구분하는 있어요? 거죠.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죠. 네. 어차피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작동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지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고. 사용자가 보기에는 다 기술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죠. 네. 네. 일단 저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개인들한테도 느낄 수 있는 것들 뭐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뭐 저장소. 이런 것들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요새는 인터넷 쓰다 보면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도비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 많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들을 보고 SaaS라고 해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네, 서비스 as a 서비스라는 음. 거죠. 뭐야? 서비스가 네. 서비스다.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맞아요. 맞아. 이런 거 잘해 나. 그러니까 서비스를 서비스로서 제공한다. 네. 이 뜻이에요. 그쵸. 그치. 그래서 뭐 드랍박스나 이런 네. 서비스들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로서 쉽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에즈어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클라우드는 대부분 다 사스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앞에 서비스랑 뒤에 서비스랑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유클라우드, 뭐 웹하드닷컴 이런 네. 거 다 사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은 거의 다 사스예요. 사스. 네. 그다음에 IaaS 네.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어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인프라를 구축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뭐 서버가 뭐 다운됐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하잖아요. 인터넷 정보를 주는 이 인터넷 하나의 망을 네. 서비스로서 구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공간을 빌리는 것들을 IaaS. 그렇죠. 일반 개인이 와닿진 않네요. 그럼 피부에. 그렇죠. 요거는 네. 사실 잘 쓰는 그러니까 개인이 쓸 리는 거의 없죠. 개인이 이제 자기 혼자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그렇게 거겠죠. 하면 우리가 아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군요. 네. 그럼.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aaS, 네. 파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거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에즈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뭐가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좀 예를 들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네. 되게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너무 기술적이야. 네, 그래서 자가 발전에서 이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 네네. 안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스가 이미 만들어진 레고 모형 자체 네네. 레고 집을 만들어서 그냥 너 이거 여기 들어가서 써 네, 써. 이렇게 쓰는 거고
IaaS가 레고 공장인 거예요. 레고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그럼 만들 수 만드는- 있는 공장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다음에 PAS는 그냥 레고 블록 하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개를 주겠지. 그렇죠. 레고 블록들을 너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 플랫폼 위에서 놀아봐. 네, 한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그러면 다루는 거는 1부에서는 IaaS를 다룰 거고, 2부에서 네. PAS를 다루는 거고. 2부에서는 사스를 사스를 네. 다루는 거고. 네. 다를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게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네. 나눠야 돼요. 어려운 말이네요. 네, 그러게요. 인프라가 되게 어렵죠. 공사할 것 같아요. 인프라 하면 두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두산. 두산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 그 광고 많이 하더라고. 네. 어쨌든- 사람이 미래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 때 그냥 컴퓨터 한 대만 딱 놓고 쓰는 경우도 많지만 네.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수십 대를 연결해 놓고 보통은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겠죠. 수천 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알파고 회사들은- 알파고 뭐 알파고로 한다고 치면은 막 수천 대의 컴퓨터가 연결돼서 하나의 서비스를 굴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협동심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 내가 컴퓨터를 수천 대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사실 그런 것들 하나를 인프라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그게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막 다 사야 되잖아. 다 나와가지고. 다 나와 있어? 아니야? 표준 피치로 8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다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 80대 주문이요. 그 이렇게. 배송은 또 언제 받고 설치 네. 언제 하고.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물리적인 위치가 필요할 뿐더러 그리고 언제 내가 그 수천 대를 다 다 하고 세팅해. 있어. 네. 근데 이 IaaS를 이용하면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딱 신청 이렇게 하면 네. 서비스 쓰듯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가상 호스팅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조금 컴퓨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그 VM웨어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설치해 쓴다. 아니면 뭐 맥을 쓰다 보면은 네. 패러렐즈 이런 좀 얘기도 들어보셨을 가상 텐데 윈도우를 띄우죠. 네, 맥을 쓰다가 거기다 윈도우를 같이 띄워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 쓰는데 이것처럼 한 컴퓨터에다가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띄워놓고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컴퓨터 한 대만으로 여러 가지 서버를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천 대 그 컴퓨터가 한 대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상화 서비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IaaS 이런 인프라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하나의 형태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제 바로 완성시켜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가 네. 넷플릭스가 좀 넷플릭스가요?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원래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얘네는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영상들 막 때려 박아 놓은 거예요. 그쵸. DVD 대여해줘야 되니까. DVD 해줘도 뭐 인터넷 스트리밍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근데 얘네가 아마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아마존에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이제 원래 홈페이지 그 쇼핑몰 운영하는데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네네. 그걸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네.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네.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옮겼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 넷플릭스 웹 서비스가 뭐냐면 음. AWS라는 약어로도 불리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요. 네, 아마존 네. 웹 서비스라고 불려요. 2006년쯤부터 시작이 된 서비스인데 네네. 그 은실장이 말해준 대로 네. 아마존닷컴 쇼핑몰에서 네. 뭐 우리 뭐 블랙 프라이데이 네.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터지잖아 서버. 서버가 터지는데 얘네가 서버를 왕창 증설을 해놓은 거야. 왜냐면 이때는 물리적으로 뭐 가상화 서비스 이런 게 없으니까 지들 서비스를 운영하기 안 위해서 터지려고. 컴퓨터를 몇천 대를 사놓은 거야. 무식하게 아 그냥. 너무 짜증나. 어. 절대 안 터지게 만들어. 이래가지고 컴퓨터 한 만 대 질러놔 이렇게 제품 다시는 안 주스 터지게 또돈 막 맞받게 튀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평소엔 그럼 남을 거 아니야. 그치.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고 추수감사를 아니면 돈 남을 거 아니야. 그 서비스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는데 얼마 안 걸렸겠지. 사장님 5천 대가 놀고 있는데요? 막 이러고. 그럼 꺼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서비스 자원이 좀 남으니 이걸 좀 써봐라.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 땐 정기 점검 들어가나요? 참 나가주세요. 그래서 뭐 이때 지금은 세계 1위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었어요. 맞아요. 인프라 쪽으로. 네네네. 그래서 좀 지금은 아까 말한 IaaS 네, IaaS 플랫폼이 된 거죠. 중에. 이런 서비스에서 네. 이 가장 좋은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누구나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장 좋습니다. 아마존 라고 말할 써?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나와요. 아마존 말고는 네. 다른 답이 대안이 없어.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존은 굉장히 큰 서비스가 되었어요.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근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지원도 잘 돼 네. 있고, 그다음에
뭐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네. 속도도 빠르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새로운 리전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리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아마존을 왜 쓰느냐라고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수천 대를 사서 넷플릭스가 만약에 뻗었어. 네네. 고쳐야 되잖아, 기술자 불러서. 그치. 근데 그런 걸 아마존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마존을 서비스로서 이용을 하고 네. 야, 니네 뭐 망가졌어? 빨리 고쳐내. 내가 돈 주고 쓰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난 몰라 잘. 그러겠지.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IaaS의 대명사가 되고 대명사가 또 돼버렸네. 1위가 됐기 때문에 네. 아이콘.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네네.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은 이 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API를 제공을 했어요. 우리가 API를 항상 뭐 나올 때 자주 나오죠, 자가 발전에. API가 네. 뭐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네. 이것들을 불러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확장할 수 있게.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듈인 거죠, 모듈.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마존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럼 아마존 걸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단순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네, 많은 기업들이 거의 우리가 다 써요, 다. 그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든 앱들 대부분 다 아마존을 쓴다고 해도 뭐 과언이 거의 아니겠네요. 다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게 이제는 거의 번거로울 정도니까. 네. 그 요즘은 아예 그 구인구직 할 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줄 아는 게 능력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그 아망들을 만났을 때 가끔 새벽에 집에 못 가고 서버를 만들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한때 네. 아마존이었어. 아니 그 맥미니 집에 회사에 있는 맥미니에다가 서버를 깐다고 막 이렇게 밤새 고생하고 다음날 소리 지르면서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 야만인 같았죠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네. 아마존이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API를 이용해서 네. 서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해줘. 만약에 서버가 꺼지면 다른 서버를 켜라.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 손을 탔어야 됐던 것들이 자동으로 구축이 될 수 있게 네. 개발자 마음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자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 API를 이용하면요. 사용자들이 몰릴 때는 자동으로 서버를 확장시켜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밖에 없죠.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수천 대를 구입하고 다시 안 쓰는 셈 안 쓸 쳐라. 때는 안 쓸 때는 환불해라. 줄여라. 그렇죠. 꺼버려라. 이게 가능한 딱 거죠. 서비스지 그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항상 비싼 돈 주고 서버를 사가지고 네네. IDC라는 데다 컴퓨터 넣어놨었어요. 네. 지금도 IDC는 있지만 네. IDC 실제로 뭐 우리가 IDC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근데 들을 걸 다. 근데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직접 컴퓨터를 갖다 놓고 여기다 인터넷 선 꽂고 내가 가서 세팅을 해놓고 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도 아니지 한 5, 6년 전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미드나 이런 데 보면 그 서버 쪽 일하신다는 분들은 네네. 밤에 자다가도 부인이랑 이렇게 자다가 전화 받고 미안해 가봐야 돼 이러면서 나가서 서버 터진 거 다시 고치고 돌아오고 그죠. 그쵸. 이런 걸 했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그게 없어진 거죠. 이제 그냥 컴퓨터 한 대로 다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있죠. 네네. 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네네. 걔네도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굴러가요. 아 진짜요? 네, 애플은 애플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네. 친구들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더니만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큰 회사고 네. 아마존 없으면 왜 망하는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무섭다.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존이 그냥 단순히 네네. 뭐 그냥 서점 회사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EC2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네. 보통 아마존 웹 서비스 하면 EC2를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EC2가 뭐냐면 엘라스틱 컴퓨팅 뭐였지? 엘라스틱은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부드럽다는 거죠. 엘라스틱 컴퓨터 컨테이너인데 네. 그래서 줄여서 EC2라고 불러요. C가 두 개니까. 네, C가 두 개니까. 그래서 뭐냐면 가상으로 컴퓨터를 빌리는 거예요. 그럼 방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해요. 네, 가장 유명한. 근데 그거 말고 딴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S3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파일을 올리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전문적으로 이게 필요하냐면 네. 보통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들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은실장 프사를 네네네. 카톡에서 바꿨어. 네. 그럼 카톡이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쓴다고 써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 봐도 은실장 사진은 변하지 않는 사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진을 위치를 할 때 아마존이 전 세계 어딘가에다가 S3를 위한 이런 거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진들이 복사해서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은실장 프사를. 네네네. 그래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데서 걔를 땡겨오는 거예요. 아, 빨리 보이게. 빨리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가장 가까운 거점에 있는 것들만 따로 떼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RDS라고 해서 뭐 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뭐 클라우드 와치에서 뭐 로그 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와닿진 않는 전문적인 분야지만 컴퓨터의 모든 네. 분야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 것 어쨌든 같아요. 아마존이 그 한 기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IT 기업 쪽에서 네.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서버 일 관련된 걸 할 때 그거 관련된 걸 전부 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존이 갑자기 망해버리면 IT 기술이 10년 뒤로 뒤처질 후퇴해야 겁니다. 되겠네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보시는 거죠. 서비스를 닫아야 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지겠고. 다 닫아야 돼 그냥. 그래서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EC2니까 네. EC2만 얘기를 좀 아까 할까요? 말했듯이 컴퓨터를 빌리는 것들. 네, 너무 네. 많기도 하고요. 저도 어려워. 써본 게 이 진짜 한 50개 되는데 네. 제공하고 있는 게 이 중에 써본 게 제가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쪽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이 네. EC2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존이 처음 가입을 하면 아마 1년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EC2를 결제를 하시고 무료로 크롬북에 설치를 하시면 크롬에서 윈도우가 돌아갑니다. 아 EC2에 접속해서 네. EC2가 컴퓨터를 빌려준 거니까. 그럼요. 오. 신기하지? 어? 크롬북 리뷰는 언제 써요? 그거 아직 설날이 안 됐으니까 아, 예. 올해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다려봐. 네, 손모가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EC2가 가장 또 대표적인 서비스니까 EC2를 네네. 좀 얘기를 얘기해 드리면 주십시오. 네. 이거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과금을 하냐면요. 네. 서비스 그냥 EC2를 키면 그때부터 과금이 돼요. 어. 그리고 끄면 그때부터 과금이 안 돼요. 켜져 있는 시간만큼 낸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CPU 한 개에 램 몇 기가 네. 이거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네네. 뭐 보통 지금 근정이가 말해준 대로 가장 저렴한 것들을 이용하면 무료로 사용한 1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는 네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통은 한 달에 한 10불 정도면 뭐 10,000원 정도. 쓸만한 서버를 빌릴 수 있다. 네. 그 라고 볼수 있죠. 종량제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달에 10불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한 달을 풀로 켜놨을 때. 그러니까 1월 1일 00시부터 어. 31일 00시까지 23시 59분까지 까지 켜놨을 때 한 번도 안 10불인 끄고? 거네요. 네, 한 번도 안 끄고 보통 그래도 서버를 안 끄면 그래도 10불이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쓸만한 서버일 때. 네. 근데 이 EC2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가장 비싼 서비스에 속해요. 네. 그럼 더 저렴한 거예요. 다른 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들은 뭐 아까 말했던 뭐 RDS 이런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네네. 훨씬 싸긴 한데 네. 뭐 요거는 컴퓨터 자체를 빌리는 건 좀 네. 비싼 축에 속하죠. 네네. 그래서 좀 비용이 비싸더라도 내가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훨씬 더 그래서 EC2를 많이 다들 빌리죠. EC2를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EC2를 쓰면 음. 내가 다른 서버 호스팅을 빌리는 것보다 네.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서버가 그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버가 몰린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버를 똑같은 서버를 5개를 만들어서 얘를 복사를 시켜요. 쭈쭈쭈쭈 복사해서 사용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우리 서비스가 갑자기 대박이 났어. 언론에 소개가 됐어. 네네. 맛집이 됐어. 이러면은 그때 서버들을 늘려서 그냥 또 추가하면 된다는 거죠. 별도의 그렇죠. 장비. 자동으로 늘려서 대응하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EC2가 아까 말했지 컴퓨터를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켜서 어떤 IP를 쓰고 들어가면 원격으로 저 멀리 있는 아마존한테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대를 빌리는 게 이제 아까 말한 10불 정도가 되는 거고 사용자가 몰린다 싶으면 컴퓨터 갑자기 5대로 늘어나는 거야. 그건 지 알아서. 아까 말한 대로 서버 관리자가 약속해 놓으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돈을 여기까지는 낼 의사가 있으니까 늘려라.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편하겠네요. 얘기만 들어봐도요. 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은 편한 게 내가 컴퓨터가 망가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아마존이 다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돈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서비스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아마존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케어 나는 서버의 운영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컴퓨터 부서지고 뭐 이런 거 컴퓨터가 전기가 나가고 뭐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 꺼지거나 인터넷 아니면 끊어지거나 하드가 뻥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마존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국내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의 가장 큰 단점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왜요? 쪽에서. 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는 EC2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아마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서버를 썼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저방을 통해서 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지연 시간이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지진 나면 큰일 나겠네. 그치, 지진 나면 지나면 느려지고 멈춰지지. 그 한때 그래서 아마존 서비스 도쿄 쪽 쓰는 아마존 서비스들이 막 먹통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네. 서울에 이제 아마존 서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들이 빨라졌군요. 빨라졌죠. 그거 한번 이발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것 다뤘었죠.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서비스들이
만약에 제가 자가발전이라는 홈페이지를 네. 되게 글로벌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불가능한데. 뭐 서울 리전에도 만들어 놓고 네. 뭐 도쿄 리전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리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죠,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만약에 이번 서비스 타겟이 유럽이야. 그럼 유럽에다 서버를 만들어야죠. 그게 파리나 부가 서비스로 뭐. 지원하고 있나 보군요. 내가 서버를 어디다 놓겠다 이런 거. 부가 서비스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다가 만들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역마다 좀 비용이 다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서버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리전을 만약에 뉴욕에 뒀다 싶으면 네. 서비스가 좀 안 좋은 상태라면 막 내가 명령을 치면 1초 뒤에 반응이 오고 막 이래요. 되게 그래요? 느려요. 거리가 있는 만큼 또 무시할 수 없는 속도 차이가 나긴 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존에서는 가까운 서비스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리전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유료로. 뭐 아무튼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마존의 가장 큰 단점은 영어예요. 그렇지. 그리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기존의 서버 관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범주 바깥까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한글로 돼 있으면 그냥 보고 읽으면 되잖아 그냥.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영어로 물어. 저도 항상 이게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24시간 대응이 되거든요. 네. 영어로 전화를 하는데 네. 뭐 제가 대충 영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네. 오. 근데 코리안 플리즈 이렇게 하면 또 올 거야. 어휴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되는 단점인데 네. 국내에 또 한국통신에서 네. 원래 KT에서 원래 KT에서 이거의 쌍벽을 이루는 뭔가가 있나요? 아마존의 API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API 있죠. 그 API를 똑같이 지원하는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유클라우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클라우드가 생각이 나는데 죽 써먹은 거 한번. 죽 써먹진 않았어요. 그래.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뭐랄까. 네. 어쩐지. 그거랑 다른 거예요? 저는 생각이 이게 되게 네이밍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클라우드 비즈라고 하니까 마치 지금 2부에서 긍정이가 소개해주겠지만 뭐 소개하니? LG U 아니, 플러스에서 안 나온 네, 이건 소개를 안 하나 보군요. 네. 네, 어쨌든 그냥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드랍박스 같은 네,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웹하드. 웹하드 서비스랑 헷갈리잖아요. 네. 그럼 되게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유클라우드 비즈라는 서비스로 이 아마존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개수만 좀 줄어들었지만 네, 어쨌든 그 기본적인 서버를 빌려서 쓰는 서비스를 KT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쓰는 웹하드 서비스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오. 말씀드렸다시피 EC2 같이 컴퓨터 자체를 빌리는 빌리는 서비스를 거다. 네. 원래 유클라우드 비즈 꼭 뒤에 비즈를 붙여야 됩니다. 네. 근데 비즈라는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 유클라우드 비즈를 만나게 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잘못 눌러서 없잖아. 잘못 눌렀을 때. 던전에서 잘못 들어갔어.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유클라우드라고 검색했는데 유클라우드 유클라우드 비즈가 먼저 BJ 나와서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마존이 서울 리전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탑이었나 보군요. 이게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API를 이용해서 네.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고 네. 둘째로 한국 리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니까요. KT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또 반응 속도 빠르고 또 비용도-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대응은 제가 유클라우드를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썼었는데 네. 대응은 딱히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 좋진 않아요. 거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유 정말. 한국통신이잖아요. 듣고 있냐? 네.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서울 리전이 생겼을 때 네. 거의 환호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거의 비슷한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그 가상 컴퓨팅도 네.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저장소 있고 뭐 CDN이니 이런 거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국내에 아마존과 쌍벽을 이루던 음. 업체였군요. 아직 이루고 서비스였네요. 있죠. 지금도 뭐 네. 영어 못하면 다 그걸 써야 되니까. 그거 써야죠. 뭐. 그렇군요. 그리고 싸요 그게. 요금이 싸요? 전화 요금에 네. 합산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좋아. 기업 입장에서 네. 편하죠. 세금 정리하기도 편하겠네요. 그럼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 이미 개발자라면 뭐 다 알고 있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소개를 드리긴 이런 게 했는데 있다 정도. 이런 네. 게 있다. 서비스를 만들려면 네. 이런 서비스를 많이 쓰더라라고 했는데 저희 자가발전 자유 게시판에 네네. 기적님께서요. 네네. 이런 이런 얘기를 다 써준 적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저희 자가발전에 소식 대한 갑자기 사연 읽어주는 시간이야. 음악 깔아드립니다. 네.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는 서버. 제가 나름 궁금한 게 클라우드로 서버를 옮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다들 자기 회사의 서버를 위한 룸을 만들고 거기에서 웹사이트나 그런 걸 서비스하다가 그걸 아마존 같은 대형 회사가 운영하는 엄청 큰 방에다 서버만 있는 곳에 옮긴다는 건데 왜 옮겨요? 돈 없는 회사라면 그냥 서버를 살 돈이 없으니 임대한다는 생각으로 아마존 서버를 쓴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목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왜 아마존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서버를 사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임대료 사용료를 내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이야 클라우드가 외장하드 같은 개념이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올린 파일에 접근 가능한 이유로 클라우드를 쓴다지만 점점점.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유,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에서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이야 2부에서 설명해드린 굉장히 같은 네. 서비스 많이 쓰겠지만 이제 일반 기업들이 기존까지는 컴퓨터 서버 산다 이러면 컴퓨터를 진짜 물리적으로 양손에 끼 용산 가서 사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 예전에 멀티탭에다 코드 꽂고 같이 일할 때 그 뭐야 저기 우리 거의 커피 먹는데 커피 타 먹는데 뭐라고 하지? 탕비실 구석탱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항상 거기 쭈그려 앉아 탕비실이 우리 서버실을 겸했으니까 네네. 탕비실 구석에 냄새 나는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서버 컴퓨터는 모니터도 안 달려갖고 저 모니터 네. 들고 가서 막 뻘뻘대면가지고 제가 쓰던 모니터 들고 가지고 네. 그리고 막 밤 8시쯤 돼서 됐어 이러면서 근데 그게 네. 지금 굉장히 말을 잘해줬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컴퓨터는 모니터를 연결해서 가서 봐야 돼. 맞아. 근데 이거는 이제 클릭만으로 가능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서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네. 큰 회사더라도 비용에 대한 이슈는 언제든지 줄이는 걸 좀 줄이면 최고죠. 줄이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이 줄이면 비용에 최고죠.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서버 엔지니어라서 서버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그쪽도 자체 서버를 쓰다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연간 서버 그 전기세랑 뭐 거기 이제 서버 컴퓨터는 하루 종일 켜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 공기를 순환시켜 줘야 돼요. 안 네네. 그러면 더워갖고 서버가 또 뻗어요. 얘가 차갑게 만들어지고 맞아. 냉각 시스템도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데 연간 전기세가 한 7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전기세만 봐도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건.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근본적으로 수많은 장점들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면 그 컴퓨터가 원래 컴퓨터라는 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들도 그렇고 사무용도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뻗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지금 아마존에서 무조건 케어를 해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정전 한 번 났다고 카카오톡 안 되면 사람들 화날 거 아니야. 그렇지. 분노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어요. 왜냐면 네. 서비스 내가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서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거리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수요가 적을 때는 적은 수의 서버만 가능하고 네. 수요가 많을 때는 자동으로 수요를 늘려서 네. 이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네. 비용에 대한 절감이죠. 절감이 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서버가 죽어 있는 시간을 0%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겠네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는 끊이지 않는, 절대로 그쵸. 멈추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서버가 없으니까 네. 그 서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서버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얘가 번개를 맞진 않을런지 네. 하드가 뻐근하진 않은 건지 이런 걱정 막말로 안 도둑이 와서 컴퓨터 가져가면 어떡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용자들이나 이런 쪽에 와닿는 이유였다면 지금 방금 말한 이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두 번째. 네,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이 모든 것을 관리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PI 있죠. 네네. API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레고처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얘네가 그냥 자동적으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네네네. 장점이죠. 그래서 회사들이 점점 많이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서버 다 구축해놓고 굳이 이거를 기술도 클라우드로. 되면서. 맞아. 이미 걔네는 기술도 다 있을 거고 그렇죠. 하드웨어 또 컴퓨터를 몇 대를 사놨을 거야 그동안.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네.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그냥 네. 뭐 그 서버에 대한 확장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아마존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마존 거고. 영업하세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단점은 없어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치고 좀 네. 비싼 편이에요. 아, 상대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들 치고 비싸다는 거죠? 아까 올해에 비해서도 비싼 편이에요. 아, 원래는 진짜 싼가 보다. 근데 그러면. 올해에 비해 되게 좋아요. 할 말이 비싼 없다. 값을 해, 비싼 원래 값을 해. 돈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좀 기업들이 쓰는 말씀드렸다시피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서버라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이런 서비스 이런 인프라들을 제공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는가 이런 정리해 이야기 주셨네요.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딱 와닿는 이야기는 뭔가 구름에서 뭐 데이터를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드랍박스가 좀 많이 와닿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인프라 자체를 클라우드로 운영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그러네요.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얘기하면 인프라 자체를 뭔가 허공에 떠 있는 거에서 끌어다 쓴다는 느낌으로 클라우드라는 말이 딱 맞군요. 네. 예전 같았으면 실제로 들고 뛰어다녔다는 것들을 이제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수천 대의 서버를 한 번에 세팅을 할 수 있고 수천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는 한국에 있지만 뉴욕에 있는 서버를 세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아는 분 아까 그분 네. 이제 회사가 외국계 회사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회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외국 입장에선. 그렇지. 그래서 서버를 매 주마다 자기 테이프에다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해서 지하실에 갖다 놓은대요. 방공호에다가 되게 웃겨. 그거 들어보면. 자기 테이프가 아직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그렇죠. 저장 가장 매체죠. 안정적인 저장 매체니까요. 느려서 그렇지. 네. 재밌네요. 네. 네. 다 불 붙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나면 또 서버실 쫓아와야 돼. 클라우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로 재밌는 합시다. 사용자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그래 나도 이걸 써야겠어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 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